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실제로 월가에서 크립토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제임스 핵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미디어 업계 거물이었고 이제 월가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아마 다뤄질 것으로 지금 뒤에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이 비트코인이 불과 3일 동안 블랙락에서 1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요. 거의 1.4조 원. 하도 조조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3일 동안 비트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블랙락도 샀지만 밑에 보시면 피델리티도 지금 이더리움 가격 좀 눌려 있죠. ETF로 이더리움 계속 주워 담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왜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한테 150억 가까이 큰 돈을 기부를 했을까? 자, 이런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일주일 전으로 기억하는데 올트코인 데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 의견이 전 무조건 맞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양성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분은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왜 리플에서 해리스에게 우리 돈 한 150억 원이나 기부를 했을까? 자, 제임스가 이제 지금 사진의 아래쪽에 보이는 언론계 그 거물 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랙락,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 이런 월가의 큰 금융기관들, 은행,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리플이요.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 기부하는 것은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 때는 당신도 무조건 사야 합니다. 하면서 막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입니다. 20배 이상 상승하지 않을 자산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 안 한다라고 강조를 하네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트럼프가 이기면 비트코인 가자죠. 코인 가자인데 해리스가 이기면 코인 별로 아니야?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트렌드 아닙니까? 대부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블랙록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 두 번째, 리플의 창업자 크리스 라슨도 뭔가를 알고 있다. 결론이요. 이거 사실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에요. 이분의 예측에 불과합니다.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리스가 되면 보통 이제 코인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돼야 되는데 가자를 외칠 건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처음에 실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뭐가 더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이다. 반면 알트코인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소위 말하는 비트와 이더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외 다른 코인들은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알트코인 더 괴롭힐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플에서는 사전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입니다. 역발상 차원에서 한번 좀 이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전 있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사실 가져왔고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맞출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정말 100% 맞습니까? 해리스가 그럼 될까요? 소위 말하는 서베이도 이거 다 뒤틀지 않습니까? 마사지 하지 않습니까? 정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누구도 100% 맞추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리플 창업자가 왜 굳이 해리스한테 돈을 줬을까? 과거에 FTX 샘 뱅크만이요. 소위 이제 민주당 텃밭이었잖아요. 민주당 인사에게만 로비를 했다? 아니었지 않습니까? 공화당도 엄청난 그 공화당 의원들이 돈을 샘 뱅크먼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았고요. 심지어 중국 공산당까지 그 돈이 들어갔던 게 그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전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사실 코인 앞에 당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일단 돈을 뿌리는 게 뭐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니까요. 전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다시 묻죠. 불과 3일 만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1 빌리언 달러, 1. 거의 4조 원을 샀다. 근데 당신이 이전에 블랙록이 최소 20배 이상 상승하지 않을 자산은 절대 안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제임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블랙록이다, 밴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JP 모건 이런 기관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처럼 지난번에 내가 더 샀어야 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놓쳤네.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놀란 표정이죠. 그래요. 자, 제임스는 그들은 뭔가를 독점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그 냄새를 맡으면 그러니까 독점 사업하는 사람의 사실은 그 목표 중 하나가 사실 독점이거든요. 안 되면 과점이라도 해서 그 독점적인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자기 업계에서의 거의 독점과도 같은 기업이거든요. 자, 근데 월가에서 비트코인 냄새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누구는 살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관심 없고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네임 밸류 있는 자산운용사 은행들이 동시에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JP 모건도 ETF 샀고요. 저기 BNP 파리바라고 뭐 프랑스에도 샀고요. 독일에서도 샀고요. 지금 많이 샀잖아요.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이게 이제 냄새를 맡으면 엄청난 포지션을 동시에 구축한다. 엄청나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실은 뭐 작년부터 부정 기사들이 한 번씩 뜨잖아요. 뭐 이더리움 재단이 조사를 받았다더라. 뭐 웰스 노티스를 유니스왑이 받았다더라. 뭐 장펑차오가 뭐 감옥에 갔다더라. 이게 뜨면 바로 전 세계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했었다. 특히 이제 올해 ETF가 된 다음부터는 바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분기, 뭐 1분기 그 이제 소위 SEC 신고하는 것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비트코인 크립토 규제 명확성이 뚜렷해질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식적으로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블랙록 고객인 거 아십니까? 국부 펀드, 연금 펀드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대부분 그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다 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록이 야 이거 괜찮아. 뭐 ESG 이쪽으로 가. 이게 트렌드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처럼 이 자산 괜찮아 하는 순간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비트코인만 20배 오를까요? 이더리움 ETF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승인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더리움은 비트보다 20배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캐시 우드, 마이클 셀러 다 비트코인 굉장히 높게 보지 않습니까? 같은 배 타신 거 맞죠? 비트코인 20배가 정말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사회자가 묻는데요. 제가 좀 인상적이어서 영어로 좀 그대로 적었습니다. It's impossible not to happen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그 정도로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격 상승 없이는 절대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뭐 10배 오르냐 20배 오르냐 그게 뭐 2020 그러니까 30년이냐 40년이냐 사실 이것들은 모두 의견입니다. 전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이 아니라 뭘 주목해야 됩니까? 행동만 주목을 하셔야겠죠. 실제 지금 어떤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기사죠. 포브스,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에서 월가의 억만장자들이 미국의 채권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 기사를 뿌립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로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드라켄밀러도 나왔었고
폴 트루더 존스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long bitcoin, short 그 bonds, 미국 국채 숏치고요. 다른 거 이제 비트코인 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론을 나타내면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잠재력이 있다. 이게 진짜일까요? 선동일까요? 저는 사실에 기반한 이제 그 어느 정도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사실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그들의 언론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땐 슬슬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필이 부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비트코인 사세요. 슬슬 상승장 빌드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어제 방송에서요. 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채굴 계획에 러시아만 한다? 노죠. 브릭스 국가들도 동참할 가능성. 제가 볼 때 이미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눈에 띕니다. 자, 브릭스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 및 AI 컴퓨팅 시설을 건설하려는 러시아의 계획. 자,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브릭스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어딥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예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대형 탑5 채굴 회사의 탑5 중에 탑4 대주주가 누굽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입니다. 이게 비트코인만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전력 인프라를 나중에 어디로 그대로 돌리면 됩니까? AI, 인공지능 컴퓨팅 이거 무조건 전력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비트코인에 사실상 눈을 이미 떠버린 거예요. 근데 목적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러시아는 최근 코인을 통해서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거래는 해야 되는데 달러 못 쓰고 스위프트만 배제시켜 보니까 뭐 북한처럼 된 거겠죠. 자, 러시아의 계획에 따라 엘살바도르, 부탄,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 유휴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이용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 이미 부탄, 뭐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방식은 어쨌든 지금 에너지 비용이 좀 그래도 저렴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자, 러시아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소위 말하는 이제 반미 세력끼리 뭉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대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가 간의 브릭스 간 유대를 높이려는 러시아의 정책과도 일치한다. 자, 브릭스가요. 국가 간의 유대를 높인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국제 무역 하는데 뭐 쓰겠다? 비트코인 쓰겠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쓰니 개도국들도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채굴해서 쟁여 놔야겠죠.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그 미리 사전 채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달러를 안 쓰겠죠. 달러의 빈자리를 지금 뭐가 채운다고요? 스위프트의 빈자리를 지금 뭐가 채운다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체인망. 스위프트망. 뭐 스위프트도 이제 뭐 나중에 여기 이제 코인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 이 때는 이때다 해서 뭐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치, 니어, 알고랜드 이런 체인망들이 스테이블 코인 이미 지금 많이 깔아놨잖아요. 지금 경쟁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 당연히 오르겠죠. 비트코인은 제가 보면 나중에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게 국부를 측량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정치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보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거는 뭐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 벌어진 팩트입니다. 자, 검정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근데 파란색이 해시레이트죠. 보시면 21년, 22년 이 하락장에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을 때도 뭐 그렇게 하락한 게 아니고 스물스물 올라갔잖아요. 해시레이트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계속 경쟁이 있었고요. 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 국가, 기업,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소 채굴 회사들 많이 망했습니다.
대형화.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 지금 전 세계 경쟁이 불고 있다. 자,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뭐 곧 결론이 나겠지만 뭐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이거를 뭐 예측하는 게 사실 별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투자, 매수 혹은 이제 매도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누가 이기든지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많이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뭐가 더 많이 오르냐 이걸 논하기 전에 큰 믿음이 있는 코인에 큰 돈을 거십시오. 그게 비트면 비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더면 이더를 하시면 되고 솔라나면 솔라나, 리플이면 리플을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럼 아무 때나 사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좋은 타이밍에 넣으십시오. 좋은 타이밍은 소위 이제 그 지난 3월 달이었습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1억 시대에 막 가자 외칠 때 그때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타이밍을 사실 정확히 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DCA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그냥 적금처럼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적당히 그냥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또 생각은 저는 비트맥스는 아닙니다. 비트코인만으로 전 세계 지금 디지털 이코노미 경제로 가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RWA 뭐 국채도 뭐 주식도 채권도 뭐 NFT도 뭐 다 이제 디지털 버전으로 만들 거면 망이 필요해요. 비트코인으로 이게 다 되겠습니까? 디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 은행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대출, 송금, 결제, 정산, 뭐 이자 지급하는 거. 이게 다 프로토콜 알트코인들이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제로들이 이거 해줘야 돼요. NFT, 메타버스, 뭐 게임, 뭐 나중에 뭐 자율주행까지 비트코인이 엄청 최우량 자산 받습니다. 이거를 다 비트로만 할 수는 없어요. 알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계속 고속도로 했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만 있으면 됩니까? 국도도 있어야죠. 고가도로도 있어야죠. 다리, 연결해준 다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휴게소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정비소도 있고, 인터체인지도 있어야 차량이 전국을 잘 이렇게 휘저 다닐 수가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전 다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트가 될 수 있다. 다만 알트코인의 제일 적절한 비유는 이거 같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예요. 이 스타트업이 떡잎부터 됐는지 아니면 뭐 이제 미래에 싹수가 없는지는 이거 사실 어떻게 압니까? 이건 베팅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 피땀 눈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확실성에다 넣는 게 투자입니다. 특히 알트는 더 심하다.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알트코인입니다. 알고 투자하자. 자, 월가의 탐욕. 첫 번째 선택이 뭐였다? 당연히 비트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더였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뭐 계속 얘기 드립니다. 현물 ETF, 뭐 솔라나, XRP, 뭐 카르다노, 뭐 아발란체, 뭐 도지코인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로 만족할까요? 끝이 없어요. 탐욕은 끝이 없고 얘네들 수량 제한이 있으면 그거밖에 못 팔지 않습니까? 그냥 지수화 만들고 ETF화하고 섹터별로 만들고 탑 10, 20, 30 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위로 2배, 3배, 4배, 5배 아래로 인버스, 고퍼스 이거 무진장 홍수를 이룰 겁니다. 이래야 수수료 벌겠죠. 자, 결국에는 월가만 뛰어들까요? 뭐 중국 지금 제가 볼 때 미국 못지 않거든요. 브릭스 전체 사실은 전 세계가 월스트리트를 따라할 겁니다. 크립토라는 게 돈이 되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는 순간 달리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 하는 거죠. 저희 어떤 의견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승인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얼마나 걸렸습니까? 비트 되고 난 다음에 막 이제 퍼드 조성하다가 그냥 띵 하고 몇 개월 후에 통과시켰잖아요. 점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판매 수수료랑 이권이 다 지금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의 입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과거 기사입니다. 올해 7월 30일자인데요. 자, 블랙록의 CIO, 최고 정보 책임자.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계획 당분간 없다. 포인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당분간 없답니다. 블랙록은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고 ETF에서 제공될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비트와 이더는 확실히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품에는 지금 뭐다? 시간이 좀 더 오래 소요될 것이다. 이거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땐 된다는 얘기로 전 들리거든요. 뭐 개인의 의견이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이미 솔라나 현물 ETF 신청했던 두 개 회사 있습니다. 바네크와 21shares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SEC가 야 좀 나중에 해. 약간 이제 좀 돌려보내는 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이 친구들이 솔라나 ETF가 아니라 블랙록, 피델리티 이 친구들이 솔라나 ETF 신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올해 할지 내년에 신청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늦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다 승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불장이 그러면 언제 올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이더리움이 아직도 낮아요. 아직도 많이 지금 낮은 지역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더가 회복돼야 돼요. 이거 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 알트코인 큰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비트의 독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더가 회복돼야 된다. 월스트리트는요.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항상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권을 취하는 식으로 항상 대중을 속이기도 했고 실제로 JP모건 뭐 금은 트레이더들 감옥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만 보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